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초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의 어떤 저항, 제가 이야기했죠. 일제강점기는 굉장히 어두운 역사였지만 찬란한 역사였다. 어둡지만 찬란하다. 굉장히 대비되는 말이지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말. 왜? 일제강점기에 그렇게 힘든 시기에도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청춘과 재산을 바쳤던 너무나도 새별처럼 빛났던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일제시대는 다 그랬지라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내용을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어둡지만 찬란했던 그 찬란함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1910년대부터 볼게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0년대, 20년대, 30년대로 나누어서 저항과 그 다음에 그들의 정책, 일제의 정책을 같이 연결해서 보시라. 오늘은 1910년대예요. 1910년대면은 일제의 무단통치, 헌병경찰, 태형, 직결처분권, 칼찬교사, 칭일, 중추원 뭐 이런 것들이 10년대 그려지고 있습니다. 선미증 토지조사 사업도 그려지고 있고요. 회사령도 있습니다. 그죠? 10년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공포 분위기였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전개됐던 그 독립운동을 보면요. 이렇게 국내에서는요. 비밀 결사 형태로 전개가 되었고요. 국외에서는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 형태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구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 지금 1910년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1910년대. 예. 가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쭉 흘러가서 이제 드디어 종착역이라고, 1910년대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3.1운동까지 연결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년대는 국내에서 이게 지금 헌병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쉽게 공개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비밀 결사의 형태로 활동하고 있었다. 국외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뭐 학교를 세우고 군인들을 양성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외 독립운동 기지. 자, 먼저 비밀 결사 국내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1910년대. 이 당시에 일단 일제 강점기 대표적인 비밀 결사 조직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 일단 그쵸, 서울에 바로 신민회라는 조직이 있겠죠. 신민회라는 조직이 있겠죠. 그죠? 이 신민회라고 하는 이 조직, 뭐 서울뿐만 아니라 각지에 있으니까 이 신민회라고 하는 이 조직은요, 한말, 뭐 안창호, 양기탕 뭐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에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 와서도 그 비밀 결사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제 강점기 되자마자 1911년, 그죠? 10년도에 경수국치니까 이때 바로 105인 사건. 이 105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신민회를 해체시키죠. 네. 105인 사건의 어떤 그 비밀이 뭐였냐면 당시 그 총독, 일본 총독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암살을 모의했다. 그 암살을 미수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105명을 잡아들이게 되는데 그들이 대다수가 신민회 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민회라고 하는 이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조작한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결국 1911년 초반에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비밀결사 조직은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조직만 한번 볼게요. 전라도 지역에 독립의군부라고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독립의군부라고 있는데요. 임병찬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의자가 들어갑니다. 이 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의병. 의병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 위정척사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잖아요. 위, 호위한다. 정, 바를 정자. 성리학적 질서를 호위하고 척, 배척한다. 사악한. 즉 서양의 문화. 서양을 배척하고 우리 것을 지킨다가 위정척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과 연결 가능하죠. 그래서 이 독립의군부는요, 이 고종의 밀서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다시 이 고종을 또는 뭐 그의 아들 순종을 왕위에 왕위로 회복시키는 왕권을 복벽이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그 왕정 체제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바로 독립의군부에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독립의군부라는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경상도 지역에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자, 이 대한광복회를 이끌고 있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박상진 선생인데요. 이 박상진 선생이 누구냐면 누구의 제자냐면 바로 허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허위가 어떤 인물이에요? 네, 바로 정미의병 13도 창의군을 이끌었던 의병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허위를 중심으로 한 그 정미의병들이 엄청난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들여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증축하고 만들어진 감옥이 있죠. 그 감옥이 바로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 정미의병 그들을 이제 잡아들이기 위해서 만든 게 지금 서대문 형무소. 지금 이제 역사 박물관이지만 그 서대문 형무소가 되는 겁니다. 그 서대문 형무소 1호 사형수가 허위예요. 정미의병장 허위입니다. 어쨌건 그 허위의 제자가 박상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허위라고 하는 이 인물이 의병장이니까 굉장히 그 옛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어떤 그런 글을 공부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근대적인 인물로서 우리나라 그 대법원장, 지금으로 보면 대법원장, 근대적인 어떤 그런 사법 공부를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허위가 그의 제자 박상진도 역시 마찬가지 그 근대적인 어떤 법을 공부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서 박상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판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경술국치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때 이 박상진이 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앉을 곳은 판사 자리가 아니라 판사 그 앞자리. 일제강점기면 그 앞자리가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앉을 자리잖아요. 그 앞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표를 내게 되죠. 많은 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면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꿈은 의사입니다. 제 꿈은 변호사입니다. 제 꿈은 교사입니다. 제 꿈은 CEO입니다. 제 꿈은 과학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왜 꿈이에요? 그거 직업 이름이잖아요. 왜 꿈이 직업 이름이어야 되지? 여러분들 그 꿈이 직업 이름이고 명사죠. 명사가 되는 순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 판사 박상진이 꿈이 만약 명사였어. 꿈이 판사야. 꿈이 직업 이름이야. 그러면 판사 박상진은요, 1910년 경술국치 나라가 망해도 그냥 판사 박상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판사가 꿈이니까, 명사가 꿈이니까, 직업 이름이 꿈이니까, 그게 꿈이니까, 판사가 꿈이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앞에 끌려오는 독립운동가들한테 사형 선고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게 꿈이니까. 내 꿈은 명사니까. 내 꿈은 직업 이름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박상진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명사, 판사, 직업 이름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박상진은요, 동사의 꿈을 꾸었던 인물이에요. 명사의 꿈이 아닌 동사의 꿈. 판사 박상진이 여러분들 그 밤을 새면서 열심히 법조문을 외웠던 이유, 공부했던 이유. 여러분들은 지금 왜 공부하세요?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뭡니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판사 박상진이 공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당시에 근대법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법을 모르다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라. 법에 의지하면, 법에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쉽게 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모르다 보니까 억울하게 그냥 집안이 폭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얘기예요. 박상진이 공부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근대법 그 한 줄 한 조문이 누군가의 가정,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그 믿음으로 그는 공부하고 또 공부한 겁니다. 그는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동사의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그 박상진이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나는 명사 판사 직업 이름이 꿈이 아니었으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사표 던지고 바로 판사 그 앞자리, 독립운동가의 자리에 앉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이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이에요. 이 대한광복회라는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무관학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이제 무관학교, 만주 지역에 이 무관학교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또 독립운동 기지와 같은 어떤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꿈꾸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결국 이 박상진은요, 1920년대 그가 이야기했던 대로 일본 판사 그 앞자리에 앉아서 사형을 언도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많이 배워요.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왜 공부하고 계십니까? 자, 비밀결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서간도 지역이고요. 여기가 북간도 지역이고요. 여기가 연해주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서간도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서간도 지역은요. 아까 제가 이 신민회 이야기했죠. 신민회 회원들이 국외로 가서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학사라고 하는 곳을 세워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무관학교, 군인들의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감시도 있고 또 이거 중국이잖아요 지금, 그죠?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좀 위장을 한 거죠. 신흥 강습소를 만들다가 최종적으로 신흥 무관학교를 만드는데, 이 신흥 무관학교가 정말 나중에 이제 1920년대 항일 무장투쟁의 총성의 어떤 그 도화선을 만드는 그런 학교예요. 그 선봉에 있었던 그런 학교가 바로 이 신흥무관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신흥무관학교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활약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우당, 이회영, 석주, 이상용 이런 분들이에요. 이 두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그 당시에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사는 너무 잘 나가는 집안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이회영 선생 그 집안은요, 지금 서울의 명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명동 땅 일대가 다 이분 집안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명동 땅 일대를 지금 땅값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약 3조. 이건 뭐 대를 이어서 먹고 살아도 남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이죠. 전 감이 안 옵니다. 3조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이 이씨 육형제 이분들이 그 돈을 다 팔아요. 그 땅을 다 팔아요. 땅을 다 팔고 급하게 금매에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바로 이곳에 온 겁니다. 이곳에 와서 땅을 사고 여기서 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군인들을 무료로 양성을 했던 거예요. 3년 만에 그 돈을 다 써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옆집에 옥수수를 꾸러 가는 장면이 일기에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 3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분이 옥수수를 꾸러 다니는 이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응? 이씨 육형제 이분들을 보면요, 다 막 굶주려 죽기도 하고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한 분씩 한 분씩 떠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모습은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시대를 살던 이분들이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굉장히 어둡고 암흑 같은 일제강점기였지만 샛별같이 빛나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그냥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분들이 자신의 청춘과 재산을 다 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꿈이 하나 있었죠. 그분들의 그 동사의 꿈은 바로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만큼은 식민지 조국의 백성으로 살지 않게 하겠노라는 그 꿈 하나로 살아오신 분들이고요.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회형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그냥 살겠습니까? 어찌 이분들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이런 어떤 그 서간도 지역에서 했던 활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북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김약연 선생 집안이라고 하는데요. 그 집안이 또 일대가 또 일로 가가지고 역을 개척해서 여기서 명동학교 만들어서 많은 인재를 배출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중광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대종교와 연결되고 있습니다. 대종교 여러분 뭘 믿는 거라 그랬죠? 단군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단군을 믿는 대종교 중광단. 여기서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북로 군정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독립군이라는 그 군사 조직도 만들어질 거예요. 북로 군정서가 나중에 청산리 전투의 주력 부대라면 대한독립군은 홍범도가 이끄는 부대로서 봉오동 전투의 주력 부대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게 이제 북한도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서는요, 이건 앞에서 설명드린 신안촌, 신안촌이 건설되었고요. 그 다음에 권업회. 네, 권업회. 말 그대로 이제 권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살자. 여기서 정말 이 앙다물고 정말 이 한인들이 버텨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름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권업회.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정부가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다라는 것이죠. 잠깐 있었지만 어떻게든 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에서 우리 어떤 그 근거지를 만들려고 했던 정말 피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게 이제 1910년대 비밀결사와 독립운동 기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노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드디어 빵 하고 터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3.1 운동이 되는 겁니다. 저쪽 갖다 주시겠어요? 네. 자, 이 3.1 운동의 모습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제부터 하나씩 한번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